조금 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TF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이효정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이 주요 자산 운용사 분들 이렇게 저는 골고루 만나 뵐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ETF를 활용한 연금 투자 전략 관련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사실 투자하시는 이유가 다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연금 시장이 근데 또 요즘에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면서요, 빠르게? 네네. 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기간보다 소비만 하는 퇴직 구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생 소득인 연금 자산에 대비하는 게 많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시장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비중 내에서도 연금 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 발표에도 보시면요. 2011년부터 23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은 49.9조 원에서 네. 382조 원까지 약 7.7배 증가를 했고요. 특히 개인이 직접 연금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DCIRP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시장도 성장하면서 국내 연금 시장 전체가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전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실적 배당형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도 DC형, IRP를 중심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실적 배당형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낮은 수익률인 그런 안정적인 상품보다는 적극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약간 위험 선호를 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형 상품 중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상품이 ETF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연금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ETF 시장에서도 연금 솔루션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국내 ETF 시장 규모를 보면 현재 국내 상장 ETF는 총 952 종목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총 18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ETF 투자 방법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투자, 예를 들면 뭐 S&P 500과 나스닥 100과 같은 상품의 꾸준한 적립식 투자 형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할 수 있는 월배당 ETF에 대한 수요도 또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개편된 외국 납부세 과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아서 연금 계좌 내 분배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고배당 커브콜 ETF 쪽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한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 현물 ETF 쪽으로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연금 투자의 키워드가 더 강조되고 있고요. 자산 배분인 만큼 알아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TDF형 ETF의 수요가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장님, 지금 네. 연금으로 우리가 보통 뭘 투자할지 모르겠으면 TDF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타겟 데이트 펀드. 네. 이게 뭐 생애 주기별로 투자를 뭐 알아서 해준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뭘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이게? 네, 앞서 연금 투자의 키워드는 자산 배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산 배분이 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효과적인 자산 배분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지역별, 자산별 이런 분산된 위험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대해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3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이러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고 리밸런싱 하는 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저희가 TDF, ETF 상품들이 최근 많이 상장이 되고 있고 좀 추천이 되고 있는 상품 유형입니다. 그냥 TDF가 있고 TDF, ETF가 또 있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제 연금 시장 확대에 따라서 자산 배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이어지면서요. TDF 상품 성장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네. 상품 그만큼 다양화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TDF, 타겟 데이트 펀드가 ETF로 나오는 건데요. 네. TDF 펀드와 동일한 유형으로 이제 분산 투자하고 리밸런스까지 다 이루어지는 은퇴 시점에 맞춰서 운용되고 있는 상품은 동일한데 이게 네. ETF형으로 상장이 됐다는 거입니다. ETF형으로 상장이 됐다. 네. 그러면 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뭐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전 공모 펀드 형태로는 앞서 말씀드린 많았지만 최근 ETF형이 출시되면서 ETF로 출시된 ETF, TDF, ETF에 대한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장점으로는 첫 번째 TDF 펀드에 대비해서 비용이 좀 낮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장중 매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업일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유리한 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셋째로는 펀드와 달리 이제 구성 종목이나 투자 비중이 투명하게 각 운용사별 웹사이트에 공시가 되거나 HTS, MTS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투명성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수익률 비교 분석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좀 쉽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네. 상황이다 이건데 지금 TDF, ETF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장된 TDF, ETF로는 최근 3월 11일 날 상장된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 TDF, ETF로 네. 2030, 2050 엊그제 상장된 거네요. 11일 날 상장이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80 빈티지를 갖고 있는 장기 자산 배분 ETF가 있고요. 총 상장되어 있는 상품들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합산해서 순자산 규모는 22년 이후로 약 2,700억 원 증가한 현재 3,700억 원 규모에 네. 달하고 있는데요. 빈티지가 긴 상품으로는 개인 투자분들의 수요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빈티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퇴직 구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짤 수 있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2080 빈티지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퇴직 구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AUM이 가장 큰 상품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TDF 2050 액티브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개인 순매수 역시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부장님 지금 보여주신 아까 그 데이터에 보면은 이름이 다 똑같잖아요. 네, 2040, 맞습니다. 2050, 2080. 네. 저걸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구분이 안 가거든요. 네, 혹시 뭐 그래서 상품별로 뭐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빈티지는 다 동일한데요. 네. 자세히 열어보면 좀 타겟 데이트 출시한 구성은 동일하지만 안에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다르다는 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덱스의 경우는 글로벌 주식 그리고 단장기 국내 채권 위주로 하는 자산 배분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라이즈 상품의 경우 글로벌 주식, 채권, 리츠, 원자재 등 대체 자산도 높은 비중으로 편입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의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 채권, 국내 채권 위주의 자산 배분이 특징이고요. 키움의 경우는 글로벌 주식, 채권, 리츠 등 대체 자산과 국내 채권을 통한 자산 배분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에이스의 경우는 글로벌 주식, 미국 대표 지수와 성장주 중심으로 장기 채권 위주의 국내 채권, 그리고 가장 특별한 금을 통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만드신 맞습니다. 그죠? 네. 금이 들어 있다고요? 네,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네. 금이 들어가 있는 2080 빈티지가 있습니다. 금이 들어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금 현물 ETF를 저희가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면 기존 내 TDF 상품들 대비해서 금을 편입해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먼저 이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과 신흥국 등 다양한 해외 주식을 담고 있고요. 환을 노출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위기에 발생하는 경우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위해서 환을 해지하기보다는 환을 노출하는 것이 변동성 관리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식형을 담고 있고요. 채권의 경우는 원달러 환율과 역외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자 수익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에서 장기로 운용된 상품인 만큼 변동성에 낮게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산 간 상관계수가 낮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안정형 자산을 편입하는 것이 전략인 만큼 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들하고 조금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고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금이 좀 편입이 돼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이 TDF, ETF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이제 우리 퇴직연금 계좌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TDF, ETF 하나만
그냥 몰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맞습니다. 또 덧붙여서 뭔가를 또 결합해서 가져간다면 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또? 네, 또 상황별로 또 자산 배분 전략을 또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제 바벨 전략처럼 TDF만을 이용해서 퇴직연금 계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위험자산 70% 투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주식에 약 99% 노출될 수 있는 에이스 장기자산 배분 상품을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또 핵심 위선 전략으로는 핵심 포트폴리오 TDF로 안정적인 장기자산 배분을 유지하고 위성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트폴리오로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위성 TDF 상품으로는 저희 2050과 2030 ETF를 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어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미국 성장주보다는 채권 혼합형 또는 금을 통해서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TDF, ETF는 그냥 넣어두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거예요? 네, TDF가 이제 특정 목표 연도에 맞춰서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 목적과 투자 시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은퇴 계획이 2050년이신 고객분들께서는 2030년형 TDF를 선택하면 예상보다 보수적인 자산 운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또한 각 운용사별로 상품이 너무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목표 연도를 가진 상품이더라도 각 운용사별로 자산 배분 전략이 다르거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 비중도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리스크, 감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자산 배분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하신 후 적절하게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금 투자 관련한 전략들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이효정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